문자 위에 샵 하고 올라가 있는 거죠. 그럴 때는 on, 범위일 때는 in. 시간이나 때를 얘기를 하면서 이게 점점 더 커진다라고 하는데 틀리면은 없어 보이잖아. at을 보자면 네, 반갑습니다. Awesome English 여러분. 저는 이나클래스 채널을 운영하는 김이나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유튜브에서 이나클래스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고 오프라인으로는 지금 학원에서 아이들을 한 7년 차 영어를 가르치는 영어 강사로 활동을 하고 있고 현재 이제 이나클래스 영어 학원의 원장으로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은 전치사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전치사라는 거는 굉장히 여러 곳에 많이 쓰이는 품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어 공부를 할 때 얘를 잘 숙지를 해놓는 게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아까도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여러 곳에 숨어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그 문장이 어떤 것을 얘기를 하려고 하는가를 파악을 하려면 주어 동사를 찾는 게 필요한데 그 주어 동사에 붙어있는 아이들이 보통 전명구가 많죠. 그래서 이제 그 전치사는 뒤에 명사를 가지고 와서 쌤은 전명구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그 전치사는 항상 이런 식으로 전치사가 있은 다음에 뒤에 명사가 와요. 그래서 그 전치사를 R이라고 생각을 하고 둥지를 튼다라고 이런 식으로 괄호를 쳐준다라고 여러분들이 필기를 같이 하면 얘를 싹 빼놓고 나머지를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가 있게끔 되는 그런 품사가 될 거예요. 전치사는 원래는 굉장히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뭐 by도 있고 뭐 next to도 있고 on도 있고 at도 있고 그런데 그 수많은 것들 중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한테 at과 on과 in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at을 보자면 이런 식으로 있어요. 지금 각각의 문장에 at 해서 들어가 있죠. 얘는 이런 식으로 at 있는데 일단 아까 했던 것처럼 묶어볼까요? 얘가 지금 R이라고 생각하고 둥지를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곳부터 얘가 있는 곳부터 뒤에 얘 해석이 되는 데까지 한시에 그리고 가게에서 그녀에게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됩니다. 근데 쌤이 지금 방금 해석을 할 때 각각 해석이 다르게 됐죠. 그 이유는 보세요 여러분. 자, at이라는 애는 똑같아요. 근데 지금 뒤에를 보면은 한시 그 다음에 the store 하면은 가게 어떤 장소를 얘기를 하죠. 그러면은 위에 것도 마찬가지로 파악을 해보면 한시라는 거는 어떤 걸 얘기를 해준 거죠? 그쵸? 어떤 때를 얘기를 해주는 거죠. 어떤 특정한 시점 때를 얘기를 해주는 애가 있고 얘는 아까 얘기했듯 장소가 있었던 거고 그 다음에 얘는 누구누구에게 라는 뜻으로 어떠한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다시 볼게요. 자, at은 똑같은데 뒤에 어떤 시간, 때가 올 때도 있고 얘는 장소가 올 때도 있고 어떠한 사람이나 대상이 올 때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각각의 해석이 어떻게 될까? 다르게 들어가야겠죠. 보세요. 이제 얘를 같이 녹여서 문장에서 봅시다. I eat lunch 하면은 나는 뭘 한다? 그렇지. 점심 냠냠 하는 거야. 나는 먹죠. 누구를? 점심을 먹는데 한시에 먹는다 해서 부연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밑에 거. 자, I met her 하면은 나는 만났다. 그녀를 하고 그녀를 어디서 만났는지 걔를 꾸며주는 애가 되겠죠. 그리고 밑에도 자, I'm angry 하면은 나는 뭐가 났어? 뿔이 난 거야. 그래서 나는 화가 났다 해서 형식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얘가 지금 이 형식으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얘는 화가 났는데 지금 누구에 대해서 화가 났느냐라고 물어보면은 그녀에게 라는 식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 at이라는 거 뒤에 때나 장소나 대상 이 세 가지가 온다라는 거를 지금 확인을 하셨죠? 이런 것처럼 아까 쌤이 잠깐 말씀드렸던 on과 in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쓰임이 있을 수가 있어요. 특히 여러분들이 이게 at이냐, on이냐, in이냐 어떤 때 뭐를 어떻게 써야 하느냐를 좀 잘 모르겠다 이러신 분들이 많아요. 쌤도 이제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거기 쌤도 그 전면구를 영상을 나눴어요. 근데 거기다가도 댓글에다가 선생님 근데 이거는 어떻게 써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해주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전치사 있죠. 전치사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각을 어느 때 어떻게 쓰느냐를 여러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한 번만 정리를 하고 똑같이 다 적용을 똑같이 하면은 어려울 게 없어요. 자, 처음에는 시간 파트에서 at과 on과 in을 볼 겁니다. 여러분들이 시간이라는 것을 얘기를 할 때 어디쯤, 어느 때, 어느
이런 식으로 항상 꾸며주는 애가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시간을 얘기하는 전치사 이 3인방이 있단 말이죠. 근데 무조건 아무데나 막 쓰는 게 아니라 정해진 규칙이 있는 거죠. 얘는 6시 30분, 그리고 얘는 월요일,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그 다음에 2023 연도가 있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은 noon 하면은 언제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점심시간 정오, 그 다음에 밑에 보면은 3월 23일 해가지고 얘는 특정 요일이 있죠. 날짜. 그래서 이제 특정 날짜가 있는데 이 3월 23일은 제 생일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는 3월 보면은 그냥 달만 나와 있죠. 자, 그러면 각각에 대해서 각각의 시간이나 때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말을 하려고 할 때 어느 것을 써야 하는가를 잘 보세요. 얘를 여러분 잘 보면 얘는 상당히 좀 어때? 좀 국소적이야. 딱 되게 그때만 얘기를 하죠. 어느 한 지점을 콕 집어가지고 그렇게 조그만 거를 얘기를 할 때는 얘가 at이 들어갑니다. 얘는 좀 조그만 거. 그래서 그 6시 30분에 그리고 noon 12시에 그때를 얘기를 할 때는 at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그 시간보다는 조금 더 넓은 개념인데 이 요일 혹은 어느 특정 날을 얘기를 할 때는 둘 다 on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뭐 on 6시 30분 이런 식으로는 쓰지 않아요. 보통은. 그리고 이제 on, noon 이런 식으로도 쓰질 않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쓴다라는 것들이 섞여버리면 법칙이 어긋나니까 여러분들은 이 순서대로 들어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하나 밑에도 보세요. 2023 이라는 거는 이 모든 것을 거의 포괄할 수 있을 만한 큰 범위죠. 그러니까 얘는 큰 범위일 때는 im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얘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그 시간이나 때를 얘기를 하면서 이게 점점 더 커진다라고 하는데 사실 장소도 거의 비슷해요. 장소도 비슷한 개념으로 들어갑니다. 얘도 보면은 March에서 딱 그 달, 월요일만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3월이 더 크죠. 3월 23일보다는 3월 전체가 더 크니까 그 전체를 볼 때는 항상 그렇지 in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at과 on과 in을 시간이나 때라는 파트에서 봤던 거고 이제 다음으로는 비슷하다고 했죠. 다음으로 넘어가서 장소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앞에서 at과 on과 in의 시간 그리고 이제 때에 대해서 봤는데 이제 여기 넘어와서는 장소에 대한 얘기를 하죠. 장소라는 거는 어떠한 공간을 얘기를 하니까 어떠한 공간을 어떤 전치사를 붙여서 얘기를 할 거냐를 여러분들이 좀 헷갈려 하시는데 아까 그랬죠? 누가 국소적인 부분이라고 했죠? 누가 콕 집어서? 그쵸? at. 그래서 at이 조그만 거고 그거보다 조금 더 넓은 범위를 on 그리고 더 넓은 거를 그쵸? in. 그런데 이제 포인트는 on이라고 하면 얘는 어디 원래는 어디 위에 라는 뜻이 있어요. 어떤 거 위에 착 달라붙어 있을 때를 on 이라고 하죠. 그래서 봅시다. 여기 이제 the airport가 있죠. airport는 여러분들이 여행 갈 때 가는 그치 공항이죠. 공항이랑 오른쪽에는 또 버스 스탑 어디? 정류장. 그러면은 공항이나 버스 정류장이 있어요. 얘는 많은 지역 중에서 넓은 범위,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서울에 산다, 성동구가 있다. 그러면은 그 구에 많은 범위들 중에 일부의 버스 정류장이죠. 그리고 이 공항이라고 해서 선생님 공항은 넓잖아요. 하지 말고 그 공항이라는 거는 우리나라 전체를 봤을 때도 그게 일부의 장소에 해당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국소적인 부분들은 조그만 애들은 뭐를 붙이고 그 지점에서 라는 뜻일 때는 at을 붙이죠. 그리고 여기 보세요. 자, 테이블이 있어요. 테이블은 여러분들이 지금 딱 앞에다가 둘 수도 있는 탁자죠. 그러면은 탁자 위에를 얘기를 하고 싶다고 해봐. 그러면은 탁자 위에 무언가가 있다라고 했을 때는 탁자 위에 아까처럼 촥 하고 올라가 있는 거죠. 그럴 때는 on, 뭐뭐 위에 뭐뭐가 있다 라고 할 때는 on. 그 다음에 얘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아까는 탁자였는데 지금은 street, 여기는 street의 줄임말이죠. 1, 2, 3번가가 있다고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그럼 얘는 지금 거리의 이름인데 그 거리에 무언가가 있다라고 할 때는 그 거리 위에 무언가가 또 촥 붙어 있는 거니까 얘는 on
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보세요. 얘보다 이제 조금 더 넓은 개념이 나오는데 거리를 떠나서 완전히 서울 그리고 뭐 우리나라 이런 식으로 큰 개념을 얘기를 할 때는 그쵸 인 어디 범위 안에서 해가지고 큰 거를 뭔가 좀 이렇게 포용을 한다라는 개념일 때는 인이 들어가고 여기다 보세요. 테이블 위에 라고 할 때는 그 부분만 얘기를 했는데 그 방 안에서 방에서라고 할 때는 그 방의 넓은 공간을 다 얘기를 하죠. 그럴 때는 on the room이 아니라 그 방 안에서니까 in이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시간처럼 장소도 at은 조그만 일부 그리고 on은 조금 더 크거나 위에 착 그제 달라붙어 있는 애들 혹은 어떤 공간을 얘기를 할 때는 누구? 그치 in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at과 on과 in 해가지고 세 가지만 봤어요 여러분. 원래 전치사는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아까 쌤이 인트로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until, 뭐 by, next to 그런 정말 수많은 것들이 많은데 사실 그것들이 어떻게 쓰여지는지만 정리를 한 번씩만 해놔도 나중에 해석할 때 정말 편하죠. 특히나 이제 해외에 이제 많이 가시니까 막 갔어. 근데 어디에 뭐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싶은데 do you know on the bus stop 이러면은 말은 되죠. 버스스탑 어딨냐 하고 대강 알아들어. 근데 저 사람 왜 이렇게 말을 이상하게 해? 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그 여러분들이 전치사만을 다루는 책은 사실 없습니다. 왜냐면 전치사는 꾸며주는 애기 때문에 걔만을 다루는 문법책은 많이 없고 일부 파트에 속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문을 다양하게 보고 싶다. on이 그러면 얘밖에 없어? 아니라고? 그러면 어떻게 찾아? 그 뜻은 여러분들의 그 친구인 구글 있죠? 구글링을 해보면은 정말 at, on, in 혹은 뭐 to, by 이런 식으로 딱 그것만 쳐도 쫘라락 나오니까 그 예문을 몇 번씩만 봐도 사실 옆에 나오는 애들이 이런 식으로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있으니까 이럴 땐 이거 하고 감이 오실 거예요. 그래서 그 전치사들을 여러분들이 잘 익혀놔야지 이렇게 글로 쓰여졌을 때뿐만 아니라 얘기를 할 때도 그리고 뭐 이제 회사에서도 클라이언트한테 하물며 그 이메일을 쓸 때도 특히 그 이메일 같은 거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틀리면은 없어 보이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잘 챙겨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면은 충분히 잘 익히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